일단의 다항식에 대한 연산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것은 일단 다항식을 잘 이해를 하자 이런 말이고, 다항식의 이해라는 것은 일단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 문자, 차수, 뭐 개수, 동류항이 있다는 것은 연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 문자, 차수 이런 것을 잘 보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얻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식을 조금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면 내림차순 정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차수적인 생각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식을 보는 것은 차수를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면 식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정리하겠지. 이 식을 정리할 때 막 자기 맴대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지. 그러잖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줄까? 쉬운 예시.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나요?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이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 얘를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식을 읽어내야 되니까. 이 식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식은 이 식이야.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은 여기서 진행 상황이 좋진 않다. 여기서 그냥 식만 읽는 거지. 식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별로 쓰임새가 좋지 않다. 요놈을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쓰임새가 생길 거고, 요놈을 이렇게 바꾼다. 쓰임새가 생길 거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이유가 있다. 식을 왜 이렇게 정리하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식의 변형 같은 경우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쌤은 얘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잘 보일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단계는 우리는 이제 넘어갔다. 알았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x가 1차, y가 1차야. 1차 식에는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지? 1차 식에는 1차항도 있을 수가 있고 상수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차 상수항이 없잖아, 현재로서는. 아닌데요. 얘를 x 1차로 보면 얘는 상수항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x에 대한 식으로 읽으면 얘가 x에 대한 1차, x에 대한 0차 이렇게 읽을 수는 있겠죠. 알겠어요? 하지만 x, y를 둘 다 문자로 본다면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1차밖에 없는데 3차라는 거. 상수항이 없죠. 얘를 뭐라 부르냐면 차수가 1차밖에 없는 식을 뭐라 부르냐면 동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차수가 같은 애들밖에 없다. 얘는 중요한 힌트가 돼. 식 정리함에 있어서 1차 동차식에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다 뭐밖에 없다? 3차 동차식밖에 없다. 이게 XY로 만들 수 있는 3차에 대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식을 정리를 할 때 당연히 얘는 3차, 여기 XY는 2차인데 여가 1차가 더 붙어야 되겠다.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을 하는데 이 차수에 대한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차수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 이거는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았다 이 말이야. 차수에 대한 식을 주지 않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특수한 경우다. 특수한 경우. 이해되시죠? 다음에 뭐 연산적인 부분은 뭐 너희들이 다 대부분 알고 있을 거고, 자, 너희들이 외우지 않는 공식 중에 자, 5번 외워줘야겠지? 보통 우리가 얘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는 방정식에서 사용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있었죠. 외워줬으면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얘를 외우다 보면 자, A, B, C 1차 합입니다. A, B, B, C, C, A 2차 합이에요. A, B, C는 3차 합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때 플러스가 아니라 보통은 마이너스로 쓰죠. 여기는 마이너스 안 써줬네. 써주려면 마이너스를 써줬으면 고마웠을 건데 굳이 써주려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면 마이너스를 써주는 게 좋을 텐데. 알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세근이 A, B, C가 세근이잖아. 그래서 세근의 합, 근의 두 개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곱.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근각에서 관계, 3차 방정식 근각에서 관계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게 됐죠. 마찬가지로 4차도 마찬가지로 그럼 근각에서 관계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A로 됐으니까 A로 쓸게요. 정리하면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x 플러스 와우 몇 개가 써야 돼? a, b, c, d로 2차를 쓰려면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겠죠. 4c, 2가 되겠습니다. 6가지를 써요. 이거. a, b, a, c, a, d, b, c, b, d, c, d 6개를 쓰는 거예요. 사실 순서가 어중간합니다. 다른 애들은 순서가 있지만 예를 들면 x제곱 이거 세제곱이고 얘가 제곱이네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에 a, b, c, d로 1차를 만들었고 a, b, c, d로 2차를 만들었고 이제 a, b, c로 3차를 만들 겁니다. a, b, c로 3차를 만드는 것은 몇 개? 4c, 3 4가지 4c, 1하고 4c, 3이 똑같습니다. 4c, 3이 어려우면 4c, 1로 가면 돼요. 우리가 A, B, C, D 4개 중에 A, B, C, D 하나씩 썼지. 그러면 A, B, C, D로 3차를 만드는 방법은 A, B, C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가 빠졌다? D가 빠졌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D가 빠졌다. C가 빠졌다. B가 빠졌다. A가 빠졌다. 이렇게 쓰면 다 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는 플러스 A, B, C, D 4차 방정식이 근각에서 관계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됐어요?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A, B, C로 만들 수 있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방정식에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요것만은 일치랍니다. 예. 모든 근의 합은 다 이 자리입니다. 알겠어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에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3차 방정식에서도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치를 합니다. 4차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4차 방정식 근각에서 관계는 우리는 작성을 하지 않을 거고 4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 멀리 보면 요거 2가지를 기억하면 좋아 실은. 알았어요? 모든 다항 방정식의 합은 여가 다 들어있다. 알겠나요? 이용은 잘 안 되지만 이런 식이 있어요. 잘 안 나와. 좀 어려운 책이만 나와요. 뭐 x 10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모든 근이 지금 x1부터 x2 이렇게 해서 x 10번까지 합은 얼마냐?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 구차가 있어야 합이 있는 거죠. 0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이놈을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 말고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근데 알아놓으라 이거지 이것만은. 아시겠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4차부터는 근각에서 관계를 잘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어떻게 작성한다? 인수분해를 작성한다. 우리가 모르는 식이 3차 이상, 4차 이상에 대해서는 다 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2개 간의 관계는 연결을 시켜 넣어라 이거죠. 주로 우리는 밑에 있는 식을 위식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아시겠죠? 됐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다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고 여기 이 내용 볼게요. A, B, B, C, C, A의 곱은 A, B, C, A, B, B, C, C, A, A, B, C. A, B에 대한 몇 차? 1차. 그럼 얘네들은 뭐야? 3차 동차식이 나옵니다. 그럼 A, B, C를 갖고 3차 동차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얘는 몇 차? 1차. 얘네들은 몇 차? 2차. 얘는 몇 차? 3차. 이걸 만들어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차수는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때 외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느낌이 있죠 좀.
여기서 부호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부호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놈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자, 보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식이 A, B, B, C, C, A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애들은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아야 돼요. A, B 더하기 C가 없어. 없으면 나는 그냥 T라고 적고 출발하면 됩니다. 없으면 T라고 적고 출발하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겠니? 요 식이 T-C, T-A 보입니까? T-B 보여요? 그럼 조금 전에 했던 식이네. 이 식은 어떻게 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T제곱 플러스 AB, BC, CA T 마이너스 ABC. 만약 지금도 요런 3차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은 실패입니다. 실패라는 것보다는 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이제는. 알았어요?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식을 적는 게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야 식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와 계속. 식을 보는 방법을 좀 바꿔라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놨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T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T잖아요. 이거 T. 그럼 T세제곱 T세제곱 사라졌네. 그래서 T 자리에 다시 이걸 집어넣어서 작성을 하면 그대로 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어쩌라? 외워둬라. 풀이는 어떤 식으로 풀이 방법을 쓸 거다?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을 쓸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식이 이런 형태로 나온 식은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식이 좀 더 간단해지더라. 이런 뜻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련된 문제를 좀 보이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있네요. 여기는 A X, Y, Y, G, X 보면 뭐 했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였네. 바로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풀이 방법은 그렇게 써야 됩니까? A-G, A-X, A-Y 하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좀 많이 나오니까 외워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이 식도 보면 이 식 풀이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봐볼까요? ABC의 1차, ABC의 2차, ABC 3차가 나왔어요. 이 식을 봤더니 AB 1차, AB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얘네들은 3차 동차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바꾼다? A, B, B, C, C가 있으니까 요 놈을 이용해서 풀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지겠다라는 거지. 5-C 이렇게 써주겠죠. 그러면 5배 A, B, B, C, CA에 마이너스 3 A, B, C 이렇게 나오겠네. 자,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대부분은 좀 간단하게 풀어집니다. 대부분이야. 열의 한두 개는 이렇게 바꿨을 때 주어진 식을 이용하는 게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 식의 목적은 우리 목적은 얘를 내림차수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라 이런 내용이 하나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식을 좀 더 간단히 놓고 풀면 좀 더 편해지겠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고,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주어진 식이 간단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이게 불편해질 수도 있어. 왜? 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주어진 조건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식을 바꾸다 보니까 원래 주어진 조건하고 연결이 안 되는 문제도 종종 있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봤을 때 A, B, C는 나왔고 A, B, B, C, C는 두 개로 구할 수 있다. 간단히 끝났죠. 식을 보는 눈이겠죠. 또 볼까요? 좀 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9번 같은 경우도. 자, ABC 1차, AB, BC, CA 2차, ABC 3차가 나왔어요.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그렇지? 얘는 3차 동차식입니다. 주어진 식에서 3차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위의 식에서 뭐가 안 보여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있겠죠? 두 개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얘가 어떻게 돼? T-A제곱 T-B제곱 T-C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A, T에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t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a, b, c는 나왔고 뭐뭐 알아내는데 a 세제곱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근데 a 세제곱 현재는 a 세제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죠, 이거. 됐어요? 자,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나왔으면 우리는 좀 어려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자, 얘는 지금 t가 나왔고 a, b, c 나왔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왔으니까 얘는 해결됐어. 얘만 해결하면 되겠죠. 해결하는 방법은 3차 3개짜리 곱셈 공식이 있고요. 정훈아 그러지? 3차 3개짜리 공식은 딱 우리가 1단원이니까 아마도 문제풀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얘는 얘고 얘 나왔어 얘는 구했어 얘는 나왔어 해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그럼 어디로 넘어가냐면 합, 두 개의 합, 세 개의 곱의 합, 뭡니까? 근각에서 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얘를 밑에 t라는 문자가 있어버리니까 우리는 x에 관한 식으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바로 쓴 겁니다.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에 세 실수라 했으니까 세 실근이 A, B, C다 이 말이에요. 흐름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A, B, C를 구할 수 있으면 쓰고 구할 수 없으면 뭐 하면 돼요. 현재 느낌상은 수가 지금 느낌이 1, 2, 3 와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정원아 쓰지 마라 웬만하면 이런 애들이 있어. 수를 때려 맞췄더니 답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1, 2, 3. 이 방법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알았어요? 이건 센스야. 내가 이 문제 도대체 안 보여. 잘 안 보여. 근데 수를 봤더니 보여? 집어넣어버리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요건 센스입니다. 방법은 그거 쓰지 마십시오. 일단은. 어떨 때만 쓰는 거야? 정수, 자연수란 말이 있었을 때는 그거는 써도 돼. 정수란 말, 자연수란 말이 있다는 것은 걔네들 막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하나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푸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에서는 사실 쓰는 것은 좋진 않다. 공부가 안 된다. 공부는 안 된다 이거야. 쌤이 왜냐면 이렇게 쓰고 나니까 그게 보인 거야.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여기가 6하고 6이 있고 여기가 11이 있으니까 하나가 1은 찾았단 거야 내가. 요걸 보고 찾은 거지 요거 보고 찾은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요놈의 세실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A 세제곱이 여기다 A가 실근이니까 A 세제곱이 는 6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6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A, B, C를. 그럼 좀 더 줄어들 수는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차수가 높은 식은 꼭 이 방법으로 해서 차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차수가 높은 식은 곱셈 공식 변형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차수가 높은 식을 낮춰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몇 차까지 낮출 수 있냐면 거의 1차까지 낮출 수도 있지만 뭐 3차 미만까지 낮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1, 2차까지 낮춰주는 게 좋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차를 나왔다 이거야. 5차는 못 풉니다. 우리 보통은 5차는 어째 차수를 무조건 낮춰줘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식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길어져야 차수가 줄다 보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차수를 줄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넘어가 되겠네. 질문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냥. 일단은. 1-C, 1- 해가지고 얘가 이용돼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알겠어요?
얘를 아마 풀이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선생님 1-1로 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얘를 풀어가지고 재세팅을 하는 거죠. 재세팅을 해서 인수분해해서 이러한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이 있는 류의 문제가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 다음 17번 볼게요. 자, 17번 문제를 우리가 못 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을 잘 못 봐. 원만 잘 보면 되는 거야. 원은 가장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가 보여야 돼. 중심. 보인가요? 보여요? 두 번째는 뭐가 보여야 돼? 두 번째는 뭐가 보여야 돼? 반지름 보여야 돼. 반지름. 보통 우리가 반지름 못 봐서 문제를 못 푼 거야. 원 그림은 복잡합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복잡해질 건데 선생님이 보는 눈은 딱 그거야. 첫 번째 중심을 보고 중심은 쉽게 대부분 다 보여. 그 다음 두 번째로 반지름이 있는데 반지름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반지름은 원 위에 특별한 점이 있으면 그걸 연결한다가 반지름이야. 알겠어요? 원 위에 특별한 점이 있으면 연결한다가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이제는 호를 봐야 됩니다. 호. 왜? 반지름으로 이렇게 끊긴 부분이 호잖아. 그 호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중심각이 보일 거고 원주각이 보일 거야.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원이 나오면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호를 찾아서 중심각, 원주각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중심각, 원주각으로 안 가는 것이 있죠. 원 위에 점은 있지만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중심으로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 문제들은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걸 했는데 안 보이는 문제는 이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야. 뭐 닮음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려준 데까지를 해보고 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알려준 데까지는 해보는 거죠. 이게 반지름이야. 20. 그러면 요 뭐야? 직사각형이잖아. 여가 20이라는 말은 여기도 20이라는 소리네. 그러지? 여가 20이고 여가 뭐야? 반지름 나왔으니까 뭐야? 반지름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여기는 문자를 여기를 x로 넣고 여기를 y로 넣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의 제곱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네요. 질문은 뭡니까? 질문은 AP, PR, RB가 31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이는 얼마야? 20 마이너스 x 더하기 이 길이는 20 더하기 20 마이너스 y가 32니까 여기서 x 더하기 y 값이 나왔다 이 말이네요. 얼마입니까? 32, 28인가요? 그러면 뭐야? 제곱의 합 나왔고 합이 나왔으니까 질문은 요거의 넓이 xy 아무것도 아닌 문제네. 됐어요? 이 문제 못 푼 사람은 다 이것 때문에 못 푼 거야. 대부분. 요것 때문에 못 푼 겁니다. 다음 31번. 자, 전개식에서 개수 쫓아가는 방법입니다. 개수 쫓아가는 방법. 됐어요? 네, 요거는 좀 더 센스 필요하고 식 정리도 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사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만 이 가로 안에 지금 A, B, C, D로 있는 1차식이야. 앞에 개수들은 아직 뭐 내용이 있을 거고 얘도 A, B, C, D로 있어요. A, B, C, D의 1차식이고 A, B, C, D의 1차식이야.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2차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A, B, C, D로 만들 수 있는 2차항. A, B, C, D로 만들 수 2차항은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그 다음에 A, B, B, C 여기 몇 개 있어? 이게 4개로 2개니까 6개. 4개. 항이 총 10개밖에 안 보이네요. A, B, C, D로 만들 수 있는 항이 종류가 10종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수가 근데 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4개 곱하기 4개에서 총 16개의 항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총 16개의 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항의 개수는 10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뭐가 있다? 동류항이 부족한 발생했다 이 말이겠죠. 알겠나요? 그럼 쫓아가면 돼요. 이제 A, B는 A에서 누구로 가야 돼? B로 가야 되고 B에서는 A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니까 P는 0이네요. P는 0.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의 전개식에서 AB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얘를 세제곱을 해봐라는 건데 똑같습니다. A 모르겠으면 이렇게 적고 가는 거야. 선생님 조금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A 1차, B 1차, C 1차 세제곱하면 3차 동차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3차 동차식은 몇 개가 있냐면 A 세제곱 정현아 몇 개 있어? 맞춤 봐줄게. 단단히 혼내주라 했는데 몇 개 있어? 3차씩. A, B, C로 만든 3차식. 몇 개 있니? 6개. 6개밖에 안 보이니? 3차. A, B, C로 만들어준다. A 2차, B, A 2차, C. 다음 뭐 있어? A, B 없고 B 제곱 C, B, C 제곱. 다음 뭐야? A, B, C. 다 됐나요? 3개, 10개네, 10개. 10개잖아, 10개. 10개인데 3개, 3개, 3개를 곱하면 총 몇 개가 나와? 27개가 나온다. 그럼 동력이 당연히 있겠죠. 알겠어요? 동력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B제곱, AB제곱, A, B, B. 식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A, B, B. 골라주는 거니까 총 3가지가 나오겠죠. 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한 가지고 A만 골라주면 되니까 여기서 고를 거냐, 여기서 고를 거냐, 여기서 고를 거니까. 그럼 얘가 3, 얘가 3, 얘가 3, 얘가 3, 얘가 3, 얘가 3. 지금 총 몇 개 나와야 돼? 27개 나왔지. 현재 부호는 안 적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은 6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고 6, 3, 18 나왔으니까 총 27개가 나와야 되잖아. 몇 개가 안 나왔어? 6개 안 나왔나요? 그럼 얘가 6인가 보네요. 그러나요? 얘가 왜 6? 왜냐면 여기서 A 한 마리, B 한 마리, C 한 마리. A, B, C 나열하는 경우가 똑같다. A, B, C 나열 A, B, C, A, C, B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어디서 A를 고르고 B를 고르고 C다. 여기서 3패까지가 6가지가 나옵니다. 총 27이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신경 안 쓴 것은 이제 마이너스에 대한 것만 신경 안 썼어요. 아직은. 알았어요? 일부러 다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좀 쫓아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AB제곱은 ABB 1이니까 3이 되겠네요. 우리는 3.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으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참고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 C가 없죠. C 버려도 됩니다. C를 안 쓸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한 마리 나오고 여기서 한 마리 나오고 여기서 한 마리 나갈 건데 C는 안 뽑을 거잖아. 이 C 버리고 풀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구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A, B, 그러니까 얘도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교의 개수는 6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나요? 쫓아가는 이유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준 이유는 쫓아가기 편하게 풀어준 겁니다. 쫓아가기 편하라고. 이 문제는 이제 경우의수와 연결이 된 겁니다. 경우의수에 1번, 5번. 자, 5번이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마음에 들지는 않고. 자, x, y 더하기 g랑 같아요. 그러죠? x, y 더하기 g랑 같은데 그게 2입니다. 각각. 근데 주어진 식이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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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해봤더니 쉽지는 않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야, 두 가지. x 대신에 y 플러스 g를 넣는 방법이 있고 이 자리에 x 대신에 y 플러스 g를 넣는 방법이 있고 y 플러스 g 대신에 x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는 알겠나요? 그러면 지금 x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이렇게 집어넣고 풀면 문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다 2를 넣어버리면 주어진 식은 원래 3차 동차식이었어요. 근데 수를 넣어버렸어요. 그럼 얘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차수적으로. 그럼 따로 놀아야 돼. 따로 놀아야 돼. 얘가 3차 3차죠.
여기다 2 넣어버렸으니까 이건 몇 차가 돼버려? 2차가 돼버립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이 놓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줄여주기 위해서 차수를 막 줄이다 보면 형태가 안 만들어지는 이런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함부로 차수를 막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차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꾸는 방법은 x 대신에 yg를 넣든지 y 플러스 g 대신에 x를 넣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됐어요? 뭐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x 대신에 y 플러스 g를 넣읍시다. x 대신에 y 플러스 g. x 대신에 y 플러스 g. 쓰다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데식이 나왔네요. 응? 이제 안 봤으면 이제 보세요, 이걸. 선생님 아까 이걸 3차례 일기 작성하는 게 좋다겠지? 그래야 쓰임새가 확실해진다고요. 됐죠? 그래서 얘는 2배 y 플러스 g의 세제곱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원하는 답은 16이 나오겠네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문제를 볼 때, 이 애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냐, 요거 전략만 잘 잡으면 그래도 문제가 쉽게 연결이 될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이건 관찰이야, 관찰. 식을 보는 눈이야, 눈. 알겠죠? 식을 보는 눈이 좋아지면 그 다음 풀이가 좀 편해집니다. 이 식을 잘 봐야지 식을 쓸 때도 우리가 표현을 쓸 때도 지금 1단원, 2단원 중에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 나올 건데 그 쓰는 방법론에 따라서 풀이가 뭐 간단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건 배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배워야 돼요. 다음 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머지가 fx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내용들은 식을 잘 적어야 돼. 잘. 식을 적으면서 조금 생각이 있으면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연결이 되면 좀 식을 바꾸면서 적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식을 보는 눈이야. 이런 문제는 거의 안 틀리거든. 근데 이런 문제 틀리는 것은 식을 보는 눈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적은 거야. fx를 마이너스가 필요 없네. 마이너스를 쭉 넘겨놓겠죠. 그럼 fx는 2x 플러스 1, x 플러스 1, qx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 2x 플러스 1 때문에.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냐. 우리는 fx를 누구로 나누고 싶다?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다. 이거죠. 그럼 이 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누는 방법은 나누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덩어리가 몇 개를 보입니까? 하나, 둘, 세 개로 봐도 되고 하나, 두 개로 봐도 되고. 알겠어요? 나누기는 어떻게 나누면 돼? 이 덩어리 나누고 이 덩어리 한꺼번에 안 나눠도 됩니다. 나누기 힘들게 생각하지 말어. 알겠어요? 다항식 나누기에 대한 차수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따로따로 나눠도 됩니다. 얘는 나누어졌어. 2x 플러스 2x 플러스. 그럼 여기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얘가 있네요. 그래서 몫은 지금 x 플러스 1, qx 플러스 1이 몫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 단어는 많이 나올 거니까. 얘도 다항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거지. 예? 한꺼번에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근차근 나누면 돼요. 좀 어렵게 보이는 애가 있긴 있습니다. 얘가 있네요. 얘가 있어요. 얘는 좀 쉽게 보이는데 얘가 좀 어렵게 보이죠. 그러지? 얘를 직접 얘로 나누는 방법은 보통 이제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눌 거야? 2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2차식으로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직접 나누기를 합니다. 직접 나누기. 직접 나누기 이거 한다 이거야. 5차를 2차 나누면 한 3번 정도만 하면 나옵니다. 나머지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두 번째 식은 자 얘를 이 형태를 만들어내면 돼. 하나씩 5차가 여기까지 내려가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됐어요? 선생님은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 추천이야 이거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자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라 했어요. 만약에 이쪽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x제곱 플러스 3x였다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면 직접 나누기를 그냥 추천할 겁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직접 나누기. 왜 직접 나누기를 추천하냐?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얘를 직접 나누기 하는 식을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럼 5차를 이렇게 만들려면 5차가 이렇게 만들려면 5차 만들어지면서 4차, 3차가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럼 또 4차를 또 만들려고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연산이 더 복잡하면서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선택해 줄 거고 직접 나누기를 얘 문제는 선택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일단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 자체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 이거죠. 알겠어요? 제곱이면 뭔가 이유가 내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수가 들어갔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나누기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5차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5차는 조금은 애매해. 조금 애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식이 몇 차까지 나왔습니까? 2차까지 나왔죠. 2차까지 나왔으면 몫이 몇 차가 돼? 3차가 되겠죠.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가 쓰는 식 중에 너희들이 이걸 잘 못하는 애들 많이 있어가지고 이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5차는 조금 오바야. 좀 오바야. 좀 오바고 적어도 4차까지는 이 방법을 써라 이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 식을 보면서 쫓아가자 이거죠. 쫓아가라 이거야. 얘를 보면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야. 5차는 약간은 무리라고 합니다. 약간 무리야. 약간 무리고 4차까지는 무조건이야. 요 방법을 쓰면 그냥 나옵니다. 알았어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다가 아니라 있어. 근데 요 방법이 더 편하다. 우리는 5차니까 2차니까 3차니까 조금 힘들지만 한번 가볼게요. 한번 쫓아가 볼게요. 자, 일단 x세제곱은 확실하네요. 보이죠? 내가 5차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몇 차가 나와서 4차가 등장을 했어요. 왼쪽에 4차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여기까지 쫓아갈 수 있겠죠? 5차를 만들다 보니까 4차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없애주고 만들다 보니까 몇 차가 발생해? 3차가 발생했어. 좀 복잡하죠? 이제는 좀 신경 쓰면서 써야 돼요. 3차가 발생했어. 마이너스 얼마가 돼?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발생한 거죠. 그러죠?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네? 1차가 들어가니까 1차는 요놈하고 요놈으로 만들어지나요? 뭐 플러스 3까지는 쫓아갈 수 있나요? 아니 내 눈 나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a 플러스 b로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 보이면 좀 더 가고요. 선생님이 왜 말했잖아. 5차는 약간 무리라는 것이 요 눈으로 쫓아가기에는 항들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무리인 거야. 4차까지는 잘 보입니다. 4차까지는 잘 보여. 왜냐하면 4차까지 내가 몇 차? 2차, 1차, 0차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인다고. 알겠어요? 차이가 엄청 심해. 알았어요? 지금 5차니까 조금 더 불편한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요. 5차,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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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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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됐죠? 2차는 1이 나와야 돼요. 여가 2차, 2차, 2차예요. 2차가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4인데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 맞나요?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1차 얼마입니까 지금? 3x 마이너스 3x가 추가가 됐으니까 플러스 3x 상수항 1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요거 한번 연습하라고 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4차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4차까지는 쉬워. 5차는 좀 힘들었어요. 됐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이 이보다 더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뭘로 가냐면 조립제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쌤이 여기서는 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조립제법을 하더라도 식이 길어져요. 자, 조립제법은 여기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없습니다. 조립제법은 어떨 때만 쓰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써. 조립제법은 어떨 때만 쓴다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써. 2차식이니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난 쓰고 싶은데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써달라는 요구야. 아시겠나요? 그럼 뒤에도 있어야겠죠? 뒤에 잘 보세요. 요것이 기술이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야? 1차인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어. 그럼 여기를 뭘로 쓴다? a에 x 플러스 1 플러스 b. 요것은 연습. 쓸 때. 얘가 2차로 나눌 거고 이 나머지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로 식을 정리하면 문제가 훨씬 편하게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뭐로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누면 b가 나올 것이고, 됐죠? 다시 그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a가 나올 것이니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얘를 조립제법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딱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요 풀이가 어떨 때 보면 식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계속 가야 되잖아요. 지금 한 번 가고 두 번 가야 되지만 현재는 순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이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쌤이 요 방법을 먼저 알려준 거야. 얘랑 똑같습니다. 풀이 방법 논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좀 뭐 틀렸다? 뭐가 잘못됐어? 이게 나와야 되잖아 지금. B가 4가 B가 4가 안 나올 수 있겠네요. (0, 1) 얘가 지금 현재 B죠. B 다시 한 번 더.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B 나왔어요. 1. 그다음에 이제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3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얘가 지금 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3x 플러스 1 플러스 1. 3x 플러스 4. 똑같은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지. 풀이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자, 이 풀이는 두 가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요렇게 먼저 풀이 해준 것은 이유는 알겠죠? 4차식까지는 이 방법이 된다. 쉽게 나온다.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와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몇 문제 남았어? 7. 4문제 남았어.